457번. 주영이 연습 문제 빼고 다 있는 거지. 네. 457번 문제 보시면 y는 코사인 x가 있고 y는 코사인 파이 플러스 x 플러스 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부터 x가 2파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무슨 변환이 껴있어요? 여기 중간에 각 변환이 또 껴있어요. 각 변환 맞나요? 이거 바꾸면 어떻게 바뀌어요? 생각해야지. 어떻게 바뀌기로 했어요? 파이가 나왔네요. 파이 나왔을 때는 형태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근데 몇 사분면 각으로 취급하라 했어요? 이거는 3, 4분면 각으로 취급하라 했어요. 파이 180도라서 조금 더, 그러니까 음수가 돼야 된다. 됐죠? 그런데 이 친구가 몇 개의 점에서 만나달래요? 단 하나의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값 여기 있잖아요. 분명히. 자, y는 코사인 x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그려지고 끝이 납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서 0 파이 되면서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인 상태로 그림이 그려졌을 것이다. 됐나요? 그런데 일단 형태가 어떻게 바뀌었어? 마이너스 코사인으로 바뀐 거죠. 마이너스 코사인이 무슨 뜻이야? 이거를 뒤집어서 이렇게 그려달라는 거예요. 원래는. 됐죠? 이렇게 그리고 난 것을 어떻게 달라? K만큼 이동해서 한 점에서 만나달래. 그건 누구밖에 없겠어? 이거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야 한 점에서 만나지 않겠어? 즉 파이 넣었을 때 어떤 값이 되도록? 같은 값이 되도록. 됐나요? 파이 넣었을 때 같은 값이 되도록. 파이 넣으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고요.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라서 K는 요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프 형태 때문에. 아니면 이렇게 푸셔도 돼요. 또 다른 방법 이것도 있습니다. 교점에 대한 이야기는 둘이 어떻게 하라 했어요? 그냥 같다라고 하라 했죠? 맞나요? 같다라고 했을 때 두 개를 같다라고 하면은 이 코사인 x는 k예요. 그럼 코사인 x는 2분의 k예요. 이렇게까지 구할 수 있을 거라고요. 맞죠? 그럼 내가 요 하얀 그래프 기준으로 2분의 k라는 가로선을 그었을 때 한 개의 교점이 만나야 돼요. 기본적으로 몇 개 만나요? 다 두 개씩 만나요. 두 개씩. 언제만 한 개 만나요? 단 여기 하나만. 여기 하나만. 맞죠? 그 2분의 k가 얼마 될 때? 마이너스 1 될 때 k 똑같이 마이너스 2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죠? 방법은 두 가지 정도 있더라. 9번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사인 x 사인 세타네요. 다음 코사인 제곱 세타의 꼭지점이라고 시작했네요. 꼭지점이 맞나요? 그럼 꼭지점을 또 찾아야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x제곱, 자 이 친구부터 좀 바꿔볼까요? 안 바꿔갈게요. 2x 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가 필요한 거 아실까요?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사인 세타 전체 제곱 어차피 사인 세타로 나올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 뒤에 친구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2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1 이렇게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지점 좌표를 어떻게 두려고 하는 거야? 선생님은 사인 콤마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플러스 1로 두고 싶었다. 이 친구가 어디 위에 있었다? y는 루트 3x죠. 루트 3x 여기 위에 있었다라는 말은 어떻게 할 거야? 대입할 거야. 대입할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건 이해되셨을까요? 이렇게 날아가는 것도 아실 거고요. 맞죠? 사인도 먼저 약분하지 마세요. 왜? 사인이 뭐인 것도 있어요? 0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넘겨가지고 2차 방정식 푼다라는 생각으로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웬만하면요. 사인은 0 또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에요. 이렇게 두 개 나올 거라고요. 오케이?
그랬을 때 사인 함수 하나 이렇게 살짝 그려주고 사인 함수 하나 그려주고 0 2파이 파이 문제에서는 0 파이에서 2파이까지만 보여달라고 하네요. 맞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에서 됐죠? 먼저 0인 거 쉽잖아요. 0인 거 누구밖에 없어? 파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얘는 파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얘는 파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여기 선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거예요. 플러스 2분의 루트 3을 그었을 때 플러스 2분의 루트 3을 그었을 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제가 요 점의 좌표를 알파라고 해보자 라고 하면은 여기는 뭐라고 한다 했어요? 파이 마이너스 알파 맞나요? 여기는 파이 플러스 알파 2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기로 했단 말이야. 그럼 언제 2분의 루트 3이야? 사인 자체가 몇 도? 60도 맞나요? 그걸 몇 분의 몇 파이? 3분의 파이라 한단 말이야. 3분의 파이라고 60도 맞나요? 그러면 이 친구는요 3분의 4파이와 3분의 5파이로 총 3마리가 있더라. 이렇게 하고 마무리 진다고 총 3마리가 있더라. 아래쪽이네요 근데 제가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어제 얘를 좌표는 다 구해놔야 돼가지고 됐죠? 아래쪽이죠? 아래쪽 y 값이 아래에 있어야 되거든요. 아래쪽 이렇게 됐죠? 아래쪽 됐나요? 봐봐. 자 아래쪽 해석을 정리했는데 일단 등호인 거 찾았어요. 됐죠? 등호로 해서 먼저 해석을 할게. 자 y는 루트 3x 플러스 1이 있어요. 됐죠? 꼭지점이 주어가 됐죠? 주어가 뭐보다 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대요. 그럼 꼭지점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맞죠? 그럼 여기에다가 같은 사인을 넣잖아요. 같은 사인을 넣잖아요. 맞죠? 요 점의 좌표는 사인 콤마 루트 3 사인 플러스 1인 거고요. 요 점의 좌표는 꼭지점이기 때문에 사인 콤마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플러스 1이었다는 거예요. 됐죠? 이 점이 이 점보다 위에 있어요 란 뜻이야. 위에 있어요 란 뜻이야. 됐어요? 그래서 루트 3 사인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플러스 1보다 항상 아래쪽이라는 뜻이야. 항상 등호 안 들어가요. 등호가.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없어지면서 2 사인 제곱 플러스 루트 3 사인이 0보다 커요. 그럼 사인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보다 작거나 사인은 0보다 커요. 어제 이 좌표가 다 필요하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됐어? 그러면 내가 구하는 범위는 0보다 큰 건 없어요. 여기보다 위에는 없단 말이에요. 노란색에서는. 맞죠? 이거보다 아래는 존재하죠. 요만큼. 맞나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돼요? 방정식으로 하면 요 3개지만 방정식으로 하면 요 3개지만 지금 부등식이었네요. 문제를 제가 꼼꼼하게 못 읽었네요. 66번 자, 지난 시간 거 복습 먼저 좀 하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사인 법칙은 무엇이었나요? 사인 법칙은 2r은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입니다. 이걸 적는 것을 사인 법칙. 그래서 어떤 것도 나타냈어요? a 대 b 대 c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를 볼 수 있어라 라고 했었어요. 맞죠? 그래서 거기 있는 66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한마디로 끝납니다. 결국 사인 45도가 바라보고 있는 길이인 40이 뭐가 되도록 2r이 되도록 이라고 해달라는 거였고요. 그러면은 얘가 루트 2분의 1이기도 하단 말이야. 그래서 2r은 40 루트 2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됐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원 둘레 2파이 r 끝난 거잖아요. 여기다 파이 붙이면 끝이니까요. 그 다음 지난 시간 또 같이 얘기했던 거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둘 중에 하나라도 정확하게 기억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증명은 다 했으니까. 코사인 A는 어떻게 표시하기로 했냐면 이 양옆의 거 제곱 주인공은 나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됐죠? 이것 또는 이 밑에 거 지울게요. 66번 거. 이것 또는 아예 쭉 길게 적혀있는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렇게 해서도 상관없다. 이 두 가지 공식은 지금부터 필요한 공식이니까 잘 알아두어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것까지 공식을 본다고 했었고요. 원래 만약에 오늘 공식 안 보면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음 시간에 보게 되면은 추가해서 볼 거예요. 공식을. 뒤에 뭐 추가할 것 같아요? 탄젠트 삼각형 넓이들이 있겠죠? 탄젠트 공식은 없어요? 네, 없어요. 원해요? 아니요. 저도 안 오네요. 자, 탄젠트 법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이에요. 공식 하나 줄어든 게 어디예요? 그리고 참고로 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요 고3 모의고사에서 되게 좋아하는 파트입니다.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 파트예요. 모의고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번에서 21번까지가 객관식이고 나머지가 주관식이잖아요. 그쵸? 난이도는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거든요. 21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로. 보통 그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나타나는 그 번호 정도가 한 17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7, 18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뒷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죠. 21번이 가장 어려운 건데. 자,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B가 8, C가 4, A가 60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달라면 A 값도 찾아주고 B, C 크기도 찾아줘 이렇게 얘기한 거야. 됐지? 그럼 어떻게? 코사인 A는 어떻게 한다고? 2BC B제곱 C제곱 A제곱 이렇게 할 거예요. 됐죠? 그럼 코사인 60 2분의 1은 2, 8, 4, 64, 16 너 뭐냐? 이거 질문한 거야. 너 뭐냐? 그럼 2랑 없애고 32는 80에 마이너스 a제곱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a제곱 구하는 건 뭐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48이니까 맞나요? 근데 혹시 비율 보여요? 2대 1대 루트 3인 것 같은데 느낌이 그럼 뭔가 하나 90도가 있다는 거잖아 당연하게 맞죠? 2대 1대 루트 3이니까 맞죠? A가 60도라면 나머지 하나가 30도잖아 맞지? 얘가 루트 3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맞죠? 얘가 4짜리 바라보면 얘가 8짜리 바라보고 있는 거죠 맞죠? 그러면 B의 길이가 라고 해서 얘가 B가 되는 거고 C가 되는 거고 각도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비율 보이면 비율 가지고 그냥 풀어도 돼요 이거 같은 거 두 번째 거 A는 루트 2고요 B는 2고요 C는 루트 3 더하기 1이네요 사실 이것도 눈치 채는 놈들은 금방 풀어요 금방 풀어요 왜냐면 얘 때문이에요 얘 때문이에요 얘가 루트 2면 여기 1 될 수 있죠 대표적으로 몇 도 두면? 45도 두면요 맞죠? 1대 루트 3대 2가 있죠 방금 했던 2대 1대 루트 3 네. 둘이 다 맞네요 아는 놈들은 2대 1이니까 30도 그럼 자동으로 여기 그냥 바로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근데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법칙 한번 써야 돼 됐지? 예를 들어 코사인 A는 어떻게 구했다고? 2 양옆이야 그치? 여기가 A거든요 현재 2 루트 3 플러스 1 4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2 해가지고 구해달라는 거야 천천히 구하게 되면은 4 루트 3 플러스 1분의 여기 4 나오거든요 여기도 4 여기도 4 이라서 6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도 이해되셨을까요?
무슨 화 해달라는 거예요? 유리화 해달라는 건데, 그치? 좀 귀찮으시잖아요? 그냥 써도 돼요. 2루트 3 뽑아내세요.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그럼 2분의 루트 3이잖아. 몇 도일 때? 코사인이 언제 2분의 루트 3이냐 물어보는 거야. 뼈가가 참 뭐잖아. 찍어서 풀 수 있으면 찍어서 풀면 되지 뭐. 별거 아닙니다 사실. 근데 그게 있어. 자세히 보면은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길이가 길어요? 라고 하면은 얘가 제일 길이가 길어요. 맞죠? 그래서 셋 중에 각이 누가 제일 컸어요? 얘가 제일 컸어요. 이것도 있어요. 특징이. 그래서 이 7번이 그거 물어보는 거야. 최대가 최고가 긴 거잖아. 그치? 물어보는 데 다 이유가 있다는 거야. 건호야 피곤해도 조금만 힘내자. 자, A가 3이고 B가 5고 C가 7일 때라고 시작한 거예요. 그때 최대 값이라고 하면 누구 이용해야 된다고? C를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가장 긴 거. 그럼 가장 긴 거에 대해서 코사인 C는으로 해서 코사인 값을 구해요. 천천히. 이렇게 될 거예요. 계산 좀 빠르게 해볼까요? 밑에는 30일 거고요. 마이너스 24, 그쵸? 마이너스 15. 코사인이 언제 마이너스 2분의 1 될까요? 이건 이제 외워둬도 돼요. 자료 나오기 때문에. 코사인이 언제 2분의 1이에요? 60이에요. 3분의 8입니다. 방금 여기서 30도 했어, 이 새끼들아. 됐죠? 60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요? 파이 빼기 알파라는 거. 아까 우리 계속 했던 거잖아. 알파, 파이 마이너스 알파, 파이 플러스 알파, 2파이 마이너스 알파. 맞나요? 120도입니다. 120도. 그래서 이거는 자주 쓰는 각도 중 하나라서 귀엽게 쓰면 좋아요.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 나왔다 120도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코사인은요. 됐죠? 사인은 2분의 1 나왔어요. 그럼 몇 도 얘기해야 돼요? 30도 뿐만 아니라 150도도 신경 써야 돼요. 150도도 2, 4분면이죠. 사인은 양수거든요. 사인은 양수거든요. 2, 4분면. 누구의 영역 얘기했어 안 했어? 올스타씨 얘기했어 안 했어? 얘기했어요. 그거 얘기할 때 사인은 어디서든 양수라서 원래 두 개 다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인이 조금 더 귀찮아지는 거예요. 여기 삼각함수 활용 들어오면서는 사인은 무조건 양수야. 근데 코사인이 즉각되는 건 음수야. 이제 8번.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아까 여기서 얘기했을 때 뭐라고?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뭐로 얘기할 수 있다? A 대 B 대 C로 볼 수 있다. A 대 B 대 C로 볼 수 있다. 결론 거기 나와 있는 7대 3대 8, 7대 3대 8은 뭐로 볼 수 있다는 거야? A 대 B 대 C로 볼 수 있는 사인 법칙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뭘 구해달라 했어? A 구해달라 했어. 그럼 코사인 A는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코사인 A는 2, 3, 8. 어차피 몇 배 되는 거 다 상관없어요. 그냥 길이 B만 가져오시면 돼요. 삼각 B는 일정해요? 달라요? 일정해요.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야? 닮음이 생기는 거야. 됐죠? 9, 64, 49 이렇게 해버리면은 48분의 뭐 나오냐? 마이너스 40, 24 2분의 1이네. 코사인이 언제 2분의 1이라고? 60이라고 제발 30 지랄하지 마라 진짜. 그래서 이렇게 찾고 끝내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제 9번. 사인 A는 2 코사인 B 사인 C야 이렇게 물어봤어. 무슨 삼각형이 이게 이거 물어봤다고. 삼각형 결정하는 거 보통 셋 중에 하나 나올 거라고. 뭐 나올 거라고? 정삼각형, 직각삼각형, 이등변삼각형 셋 중에 하나 나올 거라고. 그러면 얘가 이제 사인도 섞여 있고 코사인도 섞여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 두 개 다 써야 돼 법칙을. 사인 A 어떻게 바꾼다? 둘의 위치 바꿔보라고. 둘의 위치 바꿔보라고. 2R분의 A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꾸는 거야? 2R분의 A는으로 바꾸는 거야. 됐죠? 사인 C부터 바꿔볼까요? 2R분의 2C로 바꿀게요. 2가 여기 있어서 2C로 바꿀게요. 코사인 B 공식 뭐라고? 2AC분의 A제곱 C제곱 B제곱 하면서 어떻게 돼요? 2 없어지고요. 2R 없어지고 C 없어져요.
남는 거 생각해봐. 넘어가면 a제곱은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되면서 a제곱들이 사라져. 결국 b랑 c가 같은 이등변일 수밖에 없어요 하고 그냥 끝이라. 별거 아니라고. 이제부터는 공식만 잘 이용하면은. 모의고사에 나오는 거 이런 거 아니야. 참고 모의고사 때 좀 도형 하나 던져주고 구해봐 이런 건 말이야. 유형이 있나? 대표적으로 던져주는 게 208쪽에 보시면요, 그 지긋지긋한 이상한 도형 하나 있죠. 거기 484번, 485번 이런 거 나온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이해되셨어요? 이제 10번까지 먼저 보고 484번 한번 보죠. 오늘 진도 나가는 거 오래 걸리지 않아요. 진도는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오늘 제 목표는 등차 수열까지입니다. 제 목표는 등차 수열까지입니다. 자, 이제 10번 볼게요. 자, 얘는 이렇게 길이가 되어 있고, 여기 120도 되어 있고, 여기 30대 있고, 여기 50대 있는데, 이 길이가 뭐게? 이거 물어봤어. 근데 우리 코사인 법칙 쓰면 뭐가 되냐면은, 코사인 법칙 쓰면은 중간중간 제곱된단 말이야. 근데 30, 50도 되게 큰 수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비율로 줄여서 하고, 비율로 줄여서 어떻게? 나 여기 3이라고 여기 잠깐 5라고 해볼게. 맞나요? 나중에 몇 배 해버리면 돼? 10배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 120도잖아요. 맞죠? 딱 안 지웠거든요. 120도일 때 하필 3이랑 5가 나왔어요. 7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답 70. 원래는 어떻게 해도 그냥 법칙 한번 써서 C 구해달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법칙은 쓸 수 있잖아요. 그쵸? 484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잠깐 시간 드릴게요. 너희 어제 안 풀어올 거잖아. 내가 풀게. 484 시작. 한번 풀어보세요. 484. 소리가 내보라는 거. 풀어보세요. 별거 아닌 문제니까.
점이 좀 잡히나? 얘는 보조선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자, 잠깐 볼게요. 이제 조금 생각해 봤으니까 BD를 이어주세요. BD를 이어주시면 이 호에 대해서 요 각을 뭐라고 하냐면은 원주각이라고 해요. 요 각을 원주각이라고 해요. 맞죠? 원주각의 크기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맞죠? 요 호에 대해서도 원주각과 원주각이 되면서 이렇게 돼요. 결론. 두 개는 같지로. 맞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의 크기가 어때요? 저 동그라미 두 개는 같은 거잖아요. 코사인 동그라미는으로 시작해볼까요? 어떻게 돼요? 이, 양, 옆. 양옆의 거 제곱. 이거는 이쪽 삼각형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 쓴 거예요. 됐죠? 그게 오른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과 달라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값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냐? 49, 45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코사인 값은 같아야 되는 거야. 맞죠? 맞나요? 이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이제. 끝. 오늘 뭐 구해달래? 아직 안 끝났지? 왜 대입 안 하고 코사인을 구해야 사인을 구해서 이거 쓸 거 아니야. 맞아요? x 구하는 과정이 제일 어려웠던 거예요. 이거 찾는 거는. 그 다음부터는 쭉쭉 이어가야 돼. 처음 푸니까 이게 어려운 건 맞아요. 됐죠? 근데 이렇게까지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정도면 정리될까요? 이 문제는? 끝까지 풀어줘요? 풀어달라고 해줘야지 뭐. 코사인 동그라미는 다시 한번 대입하면은 2 뭐냐 5 3루트 5에다가 아까 이거 70 마이너스 10 이렇게 될 거예요. 70 마이너스 10 결국에는. 그래서 2, 5, 10 이렇게 없어지면서 6이네요. 결국에는 루트 5분의 2가 세팅이 되겠네요. 그럼 삼각형 그렸을 때 루트 5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루트 5분의 2. 그럼 여기가 1일 수밖에 없고. 그럼 사인 동그라미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루트 5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R은 어떻게 구한다고? 사인 법칙에 의해서 루트 5분의 1분의 루트 5분의 1분의 마주고 오는 거 얼마? 루트 10 이렇게요. 법문수에 의해서 얘가 5루트 2가 될 겁니다. 반지름은 2분의 5루트 2 이렇게 해서 답을 찍어내시면 된다고요. 요게 수능 기출이면서 모의고사에서 최근에 자주 나오는 계속 나왔던 유형입니다. 이거 하나가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삼각형 넓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넓이. 삼각형 넓이는 한 7가지나 8가지 정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 중에 배운 거는 5가지 정도 있습니다. 8가지 기준에서. 됐죠? 배운 것들 먼저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첫 번째, 초등학교 5학년만 지나오면 풀 수 있는 공식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라는 친구예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거 못 들어봤다면 죽어요 저한테. 맞죠? 초등학교 5학년 거 모르면 진짜 뒤진다. 됐냐? 두 번째, 중학교 2학년 때 배워요. 언제 배웠는지 적어줘요? 초등학교 5학년. 그렇죠?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워요. 내저번이 있었을 때요. 내저번.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여기 안에 원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까지 반대로 여기까지 반대로 여기까지 반대로 똑같다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렇게 삼각형 더하기 요 삼각형 더하기 요 삼각형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게 누구였냐면 2분의 1 내저번 반지름 외저번을 그 대문자 R 적어요 보통. 내저번은 조그만한 소문자 R로 적습니다. 그리고 삼각형 둘레라고 하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중2 때 배웠어요. 내심 외심 하면서 같이 배웠습니다. 기억나실까요? 그래서 중3 때 일품에서 이거 풀었던 거 아니야. 나도 풀었거든 일품. 중학교 3학년 때 공식 정말 유명한 친구잖아요. 보신 적 있나요? 이거? 삼각형 이렇게 있었을 때 어떻게? 저희가 C, A, B 있었을 때 2분의 A, B, sin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뭐였어요? 여기 높이가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맞죠? 그게 뭘로 표현해? sin A, sin C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가지고 이야기했던 거. 중3 때 많이 썼던 거잖아요. 이것도 맞나요? 처음 봐? 신고하러 간다. 처음 보는 친구 두 마리 먼저 할게요. 얘는 요 3번에서 파생됐어요. 3번에서 파생됐는데 저거 쓰는 거야. 사인 법칙 쓰는 거예요. 사인 C 대신에 뭘 줄 수 있다고 했었죠 아까? 사인 C 대신에 사인 C랑 얘랑 위치를 바꿔버리면 2R분의 C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바꿔치기 해버리는 거야. 바꿔치기해서 여기가 있어요. 공식 하나가. 됐어요? 요거를 2R분의 C로 바꿨다는 거예요. 2R분의 C. 그럼 2R이 2랑 곱해서 4R이 되고 A, B, C 쫙 적힌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A 대신에 A를 뭐로 표현할 수 있겠어? 2R 곱하기 sin A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야. B를 2R 곱하기 sin B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공식이 적히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방식이긴 한데 솔직하게 말할게요. 얘들 거의 안 써요. 쓸 거면 얘 써요. 일반적으로. 이해되셨을까요? 여섯 번째. 좌표가 있었을 때 중학교 1학년 때는 이렇게도 풀었어요. 예를 들어 좀 티 나게 이렇게 그려볼게요. 요 삼각형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는 중학교 1학년 때예요. 어떻게 풀었냐면은 박스를 만들어주세요. 요 직사각형에서 뭐 빼는 거? 삼각형 3개 빼는 거 맞나요? 좌표 있었을 때 그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와가지고 고1 때 신발끈 공식이라는 친구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A 좌표가 A, B고 B 좌표가 C, D고 그 다음에 C 좌표가 E, F일 때 S라는 넓이는 2분의 1 하면서 A, B, C, D, E, F, A, B 하면서 우리 공식 어떻게 적었었냐면 신발끈처럼 이렇게 한 거를 먼저 더해주세요. B, C, D, E, A, F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한 거를 빼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어떻게 적었냐면 빨간색으로 할까요 그냥 A, D, C, F, D, E 이렇게 해서 절대값을 지워서 계산을 했더라 라는 거였고요. 됐죠? 자 혹시 여기까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 나 아직 한 개 남았어요.
한 개 남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오는 공식. 얘는 자주 쓰니까 8번. 헤론의 공식이라고 합니다. 헤론의 공식. 사람 이름이에요. 이거는 특강이라는 파트에 있습니다. 특강. 됐나요? 특강이라는 파트에 헤론의 공식이 있고요. S라는 것을 잡는데 S라는 것을 뭘로 잡아버리냐면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잡아버려요. 됐나요? 그 넓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루트 S, S-A, S-B, S-C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론의 공식이 언제 유리하냐? 라고 하면은 숫자 정수로만 나타났을 때 굉장히 유리해요. 정수로 나타났을 때. 자연수로만 나타났을 때예요. 예를 들어. 이해됐나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3, 4, 5 아시죠? 피타고라스잖아요. 그 친구는 3, 4, 5 일단 넓이 얼마야? 6인 거 알잖아요. 이 정도는 헤론 한번 이용해 볼게요. 6 맞는지 증명해 보자고. 일단은 이걸로 먼저 표현하는 거야. 3, 4, 5 더해서 반딩해봐. 얼마야? 12의 반딩이 6인가요? 맞나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넓이는 루트 6에서 3 빼서 3 6에서 4 빼서 2 6에서 5 빼서 1 루트 36 6 증명 끝.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죠? 원래 증명하는 과정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거기 나와 있잖아요. 증명 맞죠? 자, 헤론의 공식 원래 증명 이렇게 합니다. 2분의 1 AB sin C였거든요. 원래는. 됐죠? 그럼 sin C는 우리 앞에서 배웠을 때 sin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였으니까 1이었으니까 이 친구를 2분의 1 AB하고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C로 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사인 법칙 사용합니다. 이거 안에서요.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1 플러스 코사인 1 마이너스 코사인으로 적힐 수 있어요. 됐죠? 합차 공식. 그렇게 되면 코사인 법칙 어떻게 돼요? 2AB분의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2AB분의 A제곱 B제곱 C제곱 이렇게 표현한다고. 식 자체가 AB를 쳐넣어가지고 증명하는 거야. AB를 안에 넣으면 제곱으로 들어가거든요. 여기가 제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루트 A제곱 B제곱 이렇게 시작하고요. 됐죠? 2분의 돼 있죠? 맞죠? 2를 곱해주고 밖으로 꺼낼 거예요. 밖으로 꺼낼 거예요. 2분의 1, 2분의 1 곱해서 4분의 1 루트 4분의 1 밖으로 꺼낼 때 2분의 1 되면서 앞에 있는 2분의 1 만나서 4분의 1 됐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요 세 개 묶고 요 세 개 묶을 거거든요. 얘가 뭐가 돼요? 각자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여기 같은 경우는 c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합차 공식 다시 나타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요. 근데 앞에 4분의 1이 있었죠. 맞나요? 그 4분의 1을 이렇게 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줘버리는 거예요. 얘가 누구라고? 여기서 잡은 S라고. 얘가 S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S 빼기 C고요. S 빼기 B고요. S 빼기 증명 끝. 이렇게 하는 헤론의 공식이 있습니다. 외워야 하는 두 번째 공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시잖아요. 어느 정도는. 맞죠? 모른다 해라.
그럼 여기서 일단 먼저 공식부터 다 얘기할게요. 이거 지울게요. 증명. 삼각형을 배우고 나면 우리 중3 때도 뭘 배우냐면 연이어서 사각형을 배워요. 사각형. 그 사각형의 대표주자가 누구냐면 평행사변형을 배웁니다. 자, 평행사변형 넓이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떻게 배웠어요? 밑변 곱하기 높이요. 밑변 곱하기 높이요. 근데 이유가 뭘까요? 얘 2배예요. 얘 2배예요. 평행사변형 도형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런 반자름 똑같은 삼각형 2개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공식 뭐라고 하는 거야? 저 중3 거 이용해가지고 중3 거의 2배예요. AB sin 세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AB sin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AB sin. 그러면서 일반 사각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일반 사각형. 이렇게 생긴 일반 사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할래? 라고 질문한 거야. 이거에 대해서는 대각선을 이용합니다. 대각선 평행한 거 그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반대쪽 대각선 평행한 거 그어줘 이렇게 되는 거야. 긋고 나면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이루어진 큰 도형은 어떤 도형이 돼버려? 평행사변형이 돼버리는 거야. 그 평행사변형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AB sin 세타라고. 그럼 어디가 A고 여기 A라 하면은 여기는 B라고 하자 이거야. 세타는 어디가 되는 거야? 그 사이에 있는 각을 세타라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도 세타가 돼요. 평행사변형 성질에 의해서. 그러면 얘랑 얘랑 넓이 같고 얘랑 얘랑 넓이 같고 얘랑 얘랑 넓이 같고 얘랑 얘랑 넓이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전체 넓이의 2분의 1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곱하기 sin 세타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이거의 대표적인 공식이 뭐예요? 마름모예요. 마름모 넓이 공식 뭐예요? 한 대각선 다른 대각선 나누기 2라고 하죠? OS 이해가 없어요? 마름모는 중간에 몇 도기 때문이야? 90도. 사인 90은 1이기 때문에 없어진 겁니다. 마름모 넓이 공식은 거기서 파생됐다고 보시면 돼요. 잠깐 쉬었다 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시고요. 정리하시고요. 제가 하는 데까지 하시면 돼요. 그렇죠? 목표를 정해놓고 하면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았게 시간을 할 거니까 이 영상은 민준이가 볼 거거든요. 자, 넓이 공식 뭐라고요? 제가 일부러 안 지웠어요. 보통 이거 많이 써요. 3번. 적어도 1, 2, 3, 8 이렇게만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1, 2, 3, 8 기억할 수 있으면 얘까지. 좌표에서 쓰는 얘까지 정도. 쟤들 진짜 안 써요. 그래서 그래요. 자, 그래서 넓이 공식 어떻게 된다고? 20루트 3은 2분의 1 A B sin 이렇게 그릴 수 있고 20 sin C가 2분의 루트 3이라고요. 몇 도? 60 말고 하나 더 있다고 120 두 개예요. 그 중에 예각이라 했기 때문에 60만 얘기하는 거지. 옛날 중3 때 그래서 중각일 때 어떻게 풀어? 180에서 빼서 풀어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게 이거야. 결국 삼각형도 넓이 공식 하기 전에 삼각 B 때문에 나온 거죠. 두 번째 거 뭐라고 되냐면 넓이가 2고요. B는 4고요. A라는 각은 135도래요. 이런 식으로 분각도 나온다고 이제. 무슨 변환해야 돼? 각변환해야 되는 거야. 각변환. 자, 넓이 공식 어떻게 된다고? 2분의 1 B, C, sin 135도 말고 누구 써야 되겠어? 그러면 몇 도? 135도에서 빼면 돼. 180에서 빼면 돼. 그래서 얼마? 45도짜리 이용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없어지면서 없어진단 말이야, 두 개가. 그럼 얘가 루트 2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럼 C는 루트 2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끝내면 된다. 천천히 풀면 된다고. 자, 세변의 길이가 저렇게 주어졌을 때 12번 같은 거 원래는 어떻게 풀어달라고 했는지 첫 번째 거부터 보면은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 거는 이거대로, 두 번째 거는 세변의 길이가 나왔잖아요. 해론 한번 이용해 보겠다고요. 됐죠? 해론 한번 이용해 보겠다고. 자, 첫 번째 거 보시면 A가 5, B가 7, C가 8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러면 원래는 뭐 해달라는 거냐면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사인 구해달라는 거야. 코사인 C는 가장 긴 걸로 할게 그냥
2 A B분의 A 제곱 B 제곱 C 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됐나요? 그렇게 되면은 얘가 70분의 계산 못하네. 좀 도와주면 되냐? 이거 얼마냐? 10인가? 맞죠? 맞는 것 같아요. 몰라요. 7분의 1이래요. 그럼 삼각형 그려가지고 7, 1 그럼 여기는 루트 48, 4루트 3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사인 C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인 C가 7분의 4루트 3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2분의 1, 5, 7, 7분의 4루트 3 이렇게 해가지고 7, 7 없애가지고 정답 10루트 3 뭐 하는 거거든요? 됐죠? 근데 이걸 해로는 이용해보자고. 해로 10루트 3 똑같이 나오는지 증명해보자는 거야. 됐죠? 스몰 s를 뭐라고 표현할 거야? 2분의 5 더하기 7 더하기 8 지금 얼마야? 20. 어? 그럼 10 아니야? 아, 2는 안 나오는 거야? 그럼 넓이 공식 뭐라고? 루트 10, 5, 3, 2 10에서 5 빼고 10에서 7 빼고 10에서 8 빼서 얼마야? 얘가 10이잖아. 똑같이 나온다고. 그래서 두 번째 거 뭐라 돼 있어요? A의 길이가 10이고 B의 길이가 10이고 C의 길이가 8이래요. 그럼 S는 얼마야? S는 얼마야? 4 더해서 반띵 15인가요? 이번에는 20, 30, 반 15. 그럼 넓이 어떻게 된다고? 루트 15, 5, 3, 7 이렇게 구해달라고 하는 게 헤론의 공식. 됐죠? 그래서 그 특강에 있는 거를 먼저 이렇게 써버리면 더 쉽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됐나요? 13번. 평행사변 넓이는 뭐에 2배 하면 된다고? 사실은 삼각형의 2배를 해버리면 된다. 그래서 넓이가 40인칭은 어떻게 구한다는 거야? 8 곱하기 10 곱하기 사인이에요. 이거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날아가면서 사인 세타는 2분의 1이에요. 언제 2분의 1가 된다고? 몇 도? 30도 말고 하나 더 있다면은 150도까지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 중에 지금은 예각을 물어봤기 때문에 30이라고 체크하는 거. 됐어요? 사각형 넓이 공식 뭐라고? 사각형 넓이 공식 아까 얘기했죠? 2분의 1 한 대각선 다른 대각선 사인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나온 각은 30이고 AC가 6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도형 자체가 뭐라고 돼 있어? 거기 도형이 등변 사다리꼴이래요. 등변 사다리꼴의 특징은 뭐냐면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예요.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됐나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2분의 1 곱하기 한 대각선 6 다른 대각선도 6 그 사이에 있는 사인 써서 정답은 9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사각형 정리해드려야 되나요? 중2 거? 그냥 합시다. 중2 때 배웠던 사각형 잠깐 정리합시다. 중2 때 사각형 배우면서 제일 처음에 일반 사각형이 있어요 라고 해서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사각형이 있어요. 여기서 조건을 하나 주게 되면은 뭐가 돼요? 그 조건은 뭐냐면은 한 쌍이 평행하다라는 조건을 줍니다. 한 쌍이 평행하다는 조건을 주면 뭐가 돼요? 얘가 이런 내용 돼요. 이름이 뭐게요? 사다리꼴입니다. 사다리꼴. 그 사다리꼴의 대표 주자가 누가 있다는 거야?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친구, 우리 방금 했던 이 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등변 사다리꼴이 생기는 거예요. 등변 사다리꼴은 사실 이름을 잘못 붙였어요. 원래 이렇게 얘기지면 안 돼요. 얘는 이등변 삼각형을 가로로 자른 거거든요. 걔는. 근데 원래 두 변이 같은 사다리꼴 이게 아니라 원래 두 밑각이 같은 사다리꼴이에요. 원래 정의가. 그래서 이름을 잘못 붙였어요. 이 친구는.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 사다리꼴에서 이제 한 가지 조건을 줍니다. 어떤 조건을 줘요? 한 쌍이 아니라 몇 쌍? 두 쌍이 평행해요. 라는 조건을 줘서 뭐가 돼버리는 거야? 얘 도형이 우리가 아까 했던 평행사변형이 돼버리는 거야. 평행사변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평행사변형 특징 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정의 말고 두 쌍이 평행하다 말고 뭐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두 쌍이 길이가 같다. 맞나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두 쌍의 각이 같다. 마주보는 각이 크기가 같다. 세 번째 뭐가 있어요? 두 대각선이 서로 2등분한 거예요. 서로 2등분한다. 됐나요? 그럼 평행사변형 결정 조건은 뭐예요? 평행사변형 만들 수 있는 결정 조건은 뭐예요?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해? 두 쌍이 평행하고요. 두 쌍이 길이 같고요. 두 쌍이 각도 같고요. 서로 2등분하고요. 한 가지가 더 붙는 거예요. 거기 플러스 알파 되는 친구가 누구냐면은 플러스 알파 되는 게 한 쌍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아요. 한 쌍이 평행하고 여기 두 개 길이가 같다 그러면 무조건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평행사변형에서 이제 또 뭐가 돼요? 두 가지로 이제 나뉘죠. 뭐랑 뭐로 나뉘어요? 마름모 그리고 직사각형. 자 그러면 마름모로 넘어올 때 규칙은 뭐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적어야 된다고 해요. 첫 번째 내 변의 길이가 같다. 또는 두 번째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다. 이 조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름모의 정의는 뭐냐면 내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정사각형이 아니라고요. 그게 마름모가 먼저 우선이라고 해요. 마름모가. 됐나요? 그리고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요. 2등분하는 건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요. 기본적인 거. 자, 직사각형으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조건 두 개. 첫 번째는 내 각의 크기가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해요? 두 대각선 길이가 같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90도가 돼요. 그 두 개를 이제 합쳐놓은 거, 그 둘을 이제 합쳐놓은 거, 합쳐놓은 게 정사각형 정의가 뭐예요? 그래서 내 변의 길이가 같고 내 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성질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서 맨날 중2 때 물어봤던 거 이거예요. 1번 대각선 2등분. 두 번째 대각선 수직. 요거 아니에요. 세 번째 대각선 길이 같은 거. 그렇죠? 대각선 길이가 같은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누구라고 해요? 2등분은 평사,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다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되는 다. 그 다음에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거는 마름모, 정사각형입니다. 마름모, 정사각형. 두 대각선 길이 같은 거는 직사각형, 정사각형, 그리고 빼먹지 말라는 거야. 얘가 하나 껴있다는 거예요. 등변사. 이렇게 해서 정리를 다 했었다. 중2 내용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정리해 놓으시고요. 아시는 분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끝! 삼각형 끝! 지긋지긋한 거 끝났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챕터로 넘어갑니다. 수의 나열, 수열이라고 합니다. 수의 나열. 말 그대로 진짜 수의 나열입니다.
여기가 어떤 나열이냐면 규칙이 있게 나열하는 거예요. 저랑 경우에서 한 번씩 다 하셨죠? 제가 거기서 하나 얘기했죠? 이거는 순열이면서 수열인 친구가 있어. D 얘기했어야 하는데 D 얘기했죠? D 교란 순열 맞나요? 은규가 이상한 공식으로 찾아낸 그거 됐죠? 자, 수의 나열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1, 3, 5, 7, 9 다음 뭐예요? 11. 11이에요. 규칙은 있잖아요. 맞죠? 이런 나열을 수열이라는 거예요. 4, 8, 12, 16 얘도 똑같네. 잠깐만 얘 말고 딴 거 할게. 그렇죠? 그 다음 뭐예요? 천. 1024에 2의 5제곱, 2의 10제곱 됐죠? 그 다음 뭐예요? 그 13. 어떻게 알았냐? 그 파보나치 뭐가 있었던 것 같아. 파보나치? 피보나치? 파보나치가. 넷플릭스 좀 보세요. 네. 거기에 에이트 쇼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거 쓴다고 해요. 이거 쓴다고 얘기를 해요. 각 방마다 상금이 있는데 그 상금 사이 속도가 피보나치 수열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 드라마 자체가. 됐죠? 몰라도 돼요. 안 봐도 돼요. 피보나치가 무슨 뜻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이름이에요? 네. 피보나치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해서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이렇게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을 수열이라고 하고요. 됐죠? 이름을 짓자면 얘는 간격이 몇 칸씩 차이나요? 계속 칸. 맞아요? 어떻게 보면 차이가 일정합니다. 그 둘의 차이가 일정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는 얘를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등차 수열. 우리 단원의 제목이에요. 배수로서 일정하죠.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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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배. 맞죠? 또는 나눗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여기 뺄셈도 마찬가지고요. 반대로. 됐죠? 배수로서 똑같아요. 계속 몇 배 되고 몇 배 되고 몇 배 되고 몇 배 되고 똑같아요. 맞나요? 비율이 일정하게 늘어나요. 비수열이라고 합니다. 피보나치 수열은요. 사람 이름이라서요. 뭐 다른 게 없어요. 두 개 더해서 다음 거 만들고 두 개 더해서 다음 거 만들고 두 개 더해서 다음 거 만들고 이런 규칙이었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기본적으로 됐나요? 그래서 우린 수열의 종류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만들려면 어떻게든 다 만들 수 있어요. 됐죠? 어쨌든 간에 뭐가 있는데 수의 규칙적인 나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수의 규칙적인 나열만.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수열을 적을 때 어떻게 적냐면은 이렇게 적어요. 집합 기호를 이용해서 AN을 모아놓겠습니다. 그 AN을 뭐라고 하냐면 이 AN을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항. n번째 항 이런 뜻인 건데요. 결론은 그게 일반적으로 적을 때 이렇게 적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있는 친구를 뭐라고 하냐면 말 그대로 A1이라고 하는 거예요. A1, A2, A3, A4, A5 이렇게 쭉 간다라는 거예요. 쭉 간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일반적으로 AN이라고 적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수열의 시작입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여기까지. 단 이때 N은 뭐밖에 안 나와요? 자연수만 나와야 돼요. 자연수만. N은 자연수만 나와야 돼. 몇 번째 이러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날 수 있어도 0.5번째 이런 게 없다는 거야. 대표적으로. 그리고 음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의미적으로 만들려면 만들 수 있어요. 만들려면 만들 수 있어요. 왜? 이거 전에 누구일 것 같아요?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맞죠? 만들 수는 있어도 일단은 우리가 만든 수열은 아니라는 거야. 그게.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 기본적인 요거는 모든 수열에서 적용되는 거거든요. AN은 일반항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모든 수열에서 여기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등차 수열부터 오늘 조져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별거 없어요. 자, 등차 수열하고 뭐라고? 선생님이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이가 일정한 수열. 차이가 일정한 수열. 차이가 일정한 수의 나열이라고 합니다. 예시는 저거 가져올게요.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지금 차이가 얼마씩 차이 나요? 이렇게 해도 2, 2, 2, 2, 2, 2 맞죠? 계속 2씩 차이 나죠? 우리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일정한 차이잖아요. 일정한 차이, 어떻게 보면 공통의 차이란 말이야. 어떻게 가져오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 카페 이름처럼 공차라고 합니다. 공차라고 합니다. 공통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통의 차이. 지금은 뭐라고 하는 거야? 2라고 하는 거야. 2. 됐죠? 근데 일반적으로 적을 때는 저 2라고 적지 않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수학은 기호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친구를 보통 D라고 적어줍니다. D라고 적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냐면 첫째 항은 보통 A로 적거든요.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A 플러스 4D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가는 것을 우리 등차 수열이라 하고 됐어요? 그러면 AN은 뭐라고 하겠어요? AN은 A에다가 몇 개의 D를 더했을까? 이게 질문이라는 거야. A에다 몇 개의 D? 생각해봐. 두 번째일 때는 한 개 더 했고요. 세 번째일 때는 두 개 더 했고요. 네 번째일 때는 세 개 더 했고요. 다섯 번째는 네 개 더 했어요. N 번째는요? N-1 그렇죠. N-한 개를 더해줄 거예요. 라는 거야.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바뀌는 건 누가 바뀌어요? N이 바뀌어요? A가 바뀌어요? D가 바뀌어요? D N이에요. N이 1일 때는 1 넣는 거고 2일 때는 2 넣는 거고 3일 때 3 넣는 거고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맞나요? 그럼 얘를 사실상 N이 바뀌는 친구구나. 근데 여기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여기 라인이 1차식이란 말이야. 맞죠? 1차식이라서 이렇게 적을 수도 있다는 거야. 1 넣었을 때 1, 2 넣었을 때 2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야. 다른 말로 1차식이네? 맞죠? 어떻게 보면 y와 x 사이의 관계네? 라고 해버리면 몇 차 함수랑 똑같은 거야? 1차 함수랑 똑같은 거야. 등차 수열은 1차 함수야. 사실은 등차 수열은 1차 함수야. 자, 왜 이게 갑자기 함수로 바뀌냐면 이런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함수의 정의 배울 때 그때 함수의 정의 처음 배우거든요. x랑 y 사이의 관계 한 개씩만 나와야 돼. 이런 거 배운단 말이야. 그때 이미 정의역을 찍어봐요. 점으로 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찍는 것도 있었잖아요. 선으로 만드는 거 말고. 맞죠? 이 점 찍은 게 얘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거거든요. 이으면 선이고요. 맞죠? 이미 수열 자체는 함수의 일부를 가져오는 거야. 함수의 일부를 점 단위로 가져와 버리면 수열이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함수도 수열이 되고요. 그래서 이 대수를 배우고 나서 미적분원 첫 단원이 극한이라는 단원이 있거든요. 그걸 배워서 미적분 2에서 1단원이 나오는 거예요. 수열의 극한 이러면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1차 함수라는 말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성질을 얘기합니다. 등차 중항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등차 수열 안에서 중간항의 특징은 뭐냐 이거야. 중간항의 특징은 뭐냐? 만약에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봐봐. 이 친구랑 이 친구 사이의 관계는 뭘까? 두 개 더해서 반띵하면 얘일걸요? 다른 말로 평균일걸요? 맞죠? 평균일걸요? 근데 얘 두 개 더해도 되지 않아요? 얘 두 개 더해서 반띵하면 얘 나오지 않아요? 얘 두 개 더해서도 반띵하면 얘 나와요. 결론은 뭐냐면 몇 칸이든 똑같아야 된다는 칸수가 2차 함수랑 똑같다는 거예요. 의미가 축을 기준해서 같은 값으로 떨어졌을 때 똑같은 값 나오잖아요. 맞죠? 같은 칸수에 대해서는 중간항이 똑같아요 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중간항인 B라는 친구는 뭐라고 적은 거야? 2분의 A 더하기 C 이렇게 적겠죠. 중점 공식이라고, 다른 말로 중점 공식. 근데 이거 어디서 봐? 이게 명제 마지막에 무슨 평균이 등장한다고? 산술 평균이 등장한다고. 맞죠? 등 뒤에도 뭐가 있겠어요? 기하 평균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산술 기하를 엮을 수도 있어요. 이해됐어요? 이어가는 방법은 한국이가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1번입니다. 아, 그리고 이 첫째 항을 읽을 때요. 이 첫째 항을 읽을 때 A1이라고 읽을 때 제가 보통 A1은 그냥 A라고 쓰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 일단은. 그리고 조금 연배가 있으신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학교마다. 그러면은 저 첫째 항이라고 안 읽으시고요. 다른 말로 읽어요. 초항이라고 읽어요. 초항. 처음 초자를 써서 초항이라고 읽으면은요. 아 그냥 첫째 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옛날에는 초항이라고 배웠거든요. 저거를. 그래가지고 그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나는 첫째 항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볼게요. 첫째 항 A1은 마이너스 11이고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2야. 이렇게 얘기했어. 처음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돼. A4를 어떻게 둬요? A 플러스 3D. 나 여기다가 4를 넣었어.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면은 A가 얼마였다고? 근데 얘가 A란 말이야. 첫째 항 자체가. 그래서 마이너스 11 더하기 3D가 마이너스 2 되려면 D는 얼마 돼야 되겠어? 찍어도 얼마야? 그냥 3 이러면 될 거 아니야. 맞아요? 3. 문제에서 뭐 구해달라고 돼 있어? 마지막에 AN 일반항은 어떻게 되겠냐? 물어봤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거 써도 되는데 조금 귀찮은 이거 쓰라고. 어떻게 쓰는 거냐면 3n이라 적어. dn 적는 거야. 맞죠? 근데 1 넣었을 때 뭐 돼야 돼? 마이너스 11 돼야 되죠.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1 되려면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셔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 써도 돼. 이거 쓰듯이 어떻게? 마이너스 11 플러스 n 마이너스 1 곱하기 3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거 정리하면 얘 돼요. 결국 똑같은 게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됐죠? 그래서 둘이 같은 관계다. 1차 함수다. 이렇게 봐도 된다. 두 번째 문제 볼까요? A 31 85가 되고요. 45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선생님 그럼 얘도 A 플러스 30D, A 플러스 44D 이렇게 해야 되나요? 맞긴 해요. 둘이 몇 칸 차이 나요? 결국에는 칸수로 따지면 몇 칸일까요? 몇 칸? 14칸이에요. 뭘 고민하고 있어요? 그냥 빼시면 돼요. 14칸의 D만큼의 차이 난다고요. 봐봐. A1과 A4도 몇 칸 차이야? 둘은 3칸 차이야. 3칸 차이야. 맞죠? 둘은 14칸 차이야. 얼마 늘어났어? 그냥 빼면 돼. 고민하지 말고 빼면 돼. 알겠어? 그럼 D가 얼마라는 거 찾을 수 있다는 거야? 나 6쪽을 보니까 큰일 날 뻔했다. 3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문제 뭐 구해달라 했어요? 100번째 항 이렇게 돼 있지. 첫째 항 안 구해도 돼. 여기서 몇 칸 더 가면 돼요? 100번이 되려면 몇 칸 더 가면 돼? 55칸 가면 되는 거 이해돼요? 그럼 여기다가 55D를 어떻게 하면 돼? 더 해주면 되는 거야. 55D가 얼마야? 3을 곱해서 165란 말이야. 165를 여기다 더해서 얼마? 맞는지 몰라. 계산을 못하니까. 네, 이렇게.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첫째 항부터 다시 구하세요. 처음 할 때는 이런 방법도 좋아요. 30번째 항이니까 A 플러스 30D는 85야. A 플러스 44D는 127이야. 됐나요? 둘이 뭐 해보는 거야? 연립해버리는 거야. 그럼 A도 나오고 D도 나오잖아. 그럼 A 100번째라는 건 무슨 말이야? A 플러스
99D거든요. 맞나요? 그럼 뭐예요? 대입해서 구하면 되지. 차라리 모르겠으면 이 방법도 있다. 근데 빠르게 할 거면 이 파란색 방법이 조금 더 빠를 거예요. 당연히. 이제 3번으로 가봅시다. 자, 이제 3번 문제 보시면은 다섯 번째 항이 뭐라 돼 있어요? 4A3야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맞죠? 그리고 두 번째랑 네 번째를 더했을 때 뭐가 되었대요? 두 번째랑 네 번째를 더했을 때 6이 되었대요. 이거야. 이제부터 중요한 게. 두 번째고요. 네 번째란 말이야.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당연히 세 번째 친구가 있거든요. 무슨 중앙? 등차 중앙이라는 거 써보려고 한다는 거야. 그럼 A3라는 친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두 배로 나눠줄 거예요. A2 더하기 A4로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버리는 거야. 대입해가지고요. 그럼 얘는 뭐가 된다는 거야? A5는 뭐 된다는 거야? 얘 3인 거 알았어. 대입해서 12라는 거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둘 사이는 몇 칸 차이 나요? 둘 사이는 몇 칸 차이 나요? 2칸 차이 나요? 2칸. 그 둘 사이가 9칸 차이 나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그럼 D는 얼마라는 거야? 4.5이 2분의 9예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야. 그랬을 때 문제에서 A7을 구해달라 했죠? 맞나요? A7은 여기서 몇 칸 더 간 거? 2칸 더 간 거야 사실은. 그럼 차라리 여기에다 뭐 더해버리는데 9 더해버려서 21이에요. 하고 찾는 방법도 있다 라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있다. 안 되겠으면 노가다 튀세요. 수열은 노가다가 가능합니다. 노가다가 뭐 나쁜 방법도 아닌데. 맞죠? 이해됐어요? 분차수열 거의 끝나가요. 한 8개인가 7개밖에 없거든요. 자, 이제 4번에 1번 보시면은 몇 개씩 줄어들고 있어요? 한 칸마다 마이너스 30 줄어들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맞죠? 아, 첫째 항은 100이고요. 공차는 3이군요. 아직 어색하면 어떻게 하라고? AN이라는 친구는 100 플러스 N-1 D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요. 정리하면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3N 플러스 103 되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정리 조금만 하면 문제 뭐라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언제 음수가 되겠냐? 언제 음수가 이거 해달라는 거야. 이거 1차 문제 못 풀지 않잖아. 이 정도는 34번째 맞나? 5번째 미안해. 35래요. 105니까요.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맞죠? 결국 요 일반항 가지고 똑같이 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반항 가지고 똑같이 푼다. 이해되셨을까요? 두 번째 거. 삼각함수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도 인정해라. 몇 개씩 올라오고 있어요? 한 칸마다 6칸씩 올라오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 얘 A는 어떻게 두라고? 때로는 이 방법도 좋다고. 이 방법 6칸씩 올라가는 거 알았어. 6칸씩 올라가는 거 알았어. 6n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52 만들면 돼.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52 만들려면 58 필요해. 이렇게 하면 돼. 얘가 언제 양수의 이거 물어보나. 10번째. 모르겠으면 그냥 10개 적어. 알겠지? 60 올려가지고 10개 적어. 노가다 띄워도 되니까. 뭐라 안 해요. 그거 가지고는. 더 어렵냐? 이게 더 어렵다고? 상관없다? 아닐 텐데. 자, 마찬가지예요. 또 예제 5번 이거 활용이에요. 1, 5, 9, 13 얼마씩 늘어나고 있어 지금? 딱 봐도 4씩 늘어나고 있잖아. 그럼 A는 어떻게 들어오는 거야? 1 플러스 n-1 4. 그래서 뭐라 하는데 4n-3이요. 문제에서 얘가 언제 100보다 크니? 뭐가 다르냐고 이게 5번 문제가. 맞지? 26번째 뭐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된다고. 오래 걸리지 않는 문제잖아 어떻게 보면. 26개 다 적어.
예제 6번. 저 6개를 다 적어요. 뭐 적는데 뭐 오래 걸리겠어요? 숫자 놀이하고 좋지. 예제 6번 문제 보시면 18x, y, 9 이 순서대로 뭘 이루고 있대요?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대요. 야 근데 찍어도 알겠다. 몇 개씩 내려오는 것 같아? 딱 봐도 3개씩 내려오는 거 아니야? 3칸 차이잖아. 3칸 차이잖아. 9개 차이 났잖아. 그럼 3개씩 차이 나면 되는 거잖아. 내가 계산 못하네. 자 이렇게 다 했네. 또는 어떤 거 써도 돼? 요거 쓰면 돼. 등차 중앙이 뭐예요? 이거 두 개 더했을 때 반을 하면 얘 나와요. 이거 두 개 더했을 때 반을 하면 얘가 나와요. 두 개 연립해도 돼요. 근데 그 방법 쓸 바엔 이거 쓰겠지. 등차 중앙 7번 문제 보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x 플러스 3 이렇게 있다라고 합니다.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룰 때 어떻게 한다고? x와 2x 플러스 3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얘가 되면 돼요. 2x제곱 마이너스 2는 3x 플러스 3이에요.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는 0이에요. 2, 1, 5, 1, 마플 x는 마이너스 1 또는 2분의 5예요. 됐어요? 근데 이게 모든 x값의 합 이렇게 돼 있죠. 음수여도 상관없다는 거야. 등차 수열 이런 거는. 이해됐어요? 둘 다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그냥 자꾸 끝낸다고. 오케이? 그래서 예제 8번 마지막 저 마지막으로 했어요. 자 이제 8번 문제 보시면 세수의 합이 15고 제곱의 합이 83이다 이렇게 돼 있어. 어떻게 보면 등차 수열도 우리 중학교 1학년 문제랑 똑같아. 연속하는 세수 어떻게 뒀어요? x, x 더하기 1, x 더하기 2 이렇게 두기도 했지만 뭐로 두기도 했어? x 빼기 1, x, x 플러스 1 이렇게 두기도 했죠. 맞나요? 등차 수열이 결국에 그 문제랑 똑같은 거야.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문제도 있었죠. 연속하는 3개의 홀수. 그럼 몇 개 차이 났어요? 2칸씩 차이 났던 거 아니에요? 연속하는 3개의 3의 배수 이렇게 쓰면 어떻게 써요? 3개씩 차이 나지 않았어요? 맞나요? 똑같은 차이 난다고. 그러니까 얘도 원래 어떻게 두면 돼요?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넣어도 되긴 한데 어떻게 넣어도 된다고? 차라리 여기를 a라 두고 a 빼기 d라 두고 a 플러스 t라 둡시다. 이거요. 이 세 개의 합이 얼마 되었어요? 문제에서 15라 되어 있거든요. 3개 더하면 얼마야? 결국에는 3a잖아요. 3a. 그럼 a가 얼마였다? 5였다. 이렇게 금방 찾을 수 있다. 이렇게요. 됐어요? 거기에다가 제곱의 합이 83이 되달래요. 이거 됐대요. 얼마예요? 계산 좀 도와주면 안 되냐? 58. 좀 도와주면 안 되냐고.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쌤 근데 다 2개인데요. 2개여도 순서는 안 바뀌어요. 순서가 바뀔 뿐이에요. 플러스 2면 어떻게 돼요? 3, 5, 7 이렇게 가겠지. 마이너스 2면 어떻게 돼요? 7, 5, 3 될 뿐이에요. 순서만 차이 날 뿐 똑같이 등차수를 이루고 있긴 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거? 숙제 여기까지 해요.